카톡창 앞에서 새로운 모임 초대 메시지. 한참을 망설입니다. 가면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색하게 웃고만 있겠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할까? 제일 편한데. 결국 답장은 나중에로 미룹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을 야기하는 인지적 사회적 요인 3가지와 그 고통을 끊어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내 머릿속 왜곡을 바로잡고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불안은 적이 아닌 경고 신호. 중요한 건 그 신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뇌의 지극히 정상적인 경보 시스템인데요. 심리학자 펠런 굿맨 박사는 테드 강연에서 사회적 불안의 핵심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합니다. 먼 옛날 무리에서 거절 또는 배척당하는 건 곧 죽음이었죠. 거절을 두려워하는 감정, 이건 우리 DNA에 깊숙이 새겨진 본능적인 생존 회로인 셈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뇌가 아직도 수만 년 전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진화적 지연이죠. 우리는 불안의 근원을 알아야 비로소 이 구닥다리 시스템의 오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 내려다간 입이 굳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축축했죠. 말하면 뭐냐 할 것 같고 결국 입 다문 나 자신을 보며 후회, 아니요 더 솔직히 분노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SNS에 글 하나 올리는데 30분씩 고민하고 단체톡에 이모티콘 하나 고르는데 세상 심각합니다. 이놈의 불안, 도대체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첫 번째 불안의 원인은 바로 뇌에 편향된 검색 엔진입니다. 우리 뇌는 자기가 믿는 것만 보려고 하는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불안이 높으면 뇌가 나는 거절당할 거야 라는 증거만 찾아다닙니다. 누가 당신을 칭찬해도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지 하고 쌍무시. 작은 어색한 순간 하나는 역시 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라며 실패 증거로 바로 저장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클라크와 웰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는 무능하고 타인에게 심하게 평가받을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 용어로 부정적 자기인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우리 뇌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악성 구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한 사람들은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까지도 위협으로 해석하는 강력한 해석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복도에서 아는 사람이 당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빠서 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뇌는 즉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났나? 로 해석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불안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왜곡된 렌즈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이 왜곡된 렌즈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딴 데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나에게 관심 없나? 내 말이 듣기 싫나? 라는 불안한 생각들이 치솟는다면 딱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아까는 고개도 끄덕였잖아. 또 다른 예. 오늘 친구와 대화가 어색했어. 내가 싫어졌나? 라고 느껴질 때 오늘 친구도 피곤해 보였는데 그냥 서로 좀 지쳐있는 날이었던 것뿐이야. 라고 다른 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뇌의 검색 엔진이 서서히 리셋됩니다. 세상이 나를 항상 적대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만큼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장애 권위자인 스테판 G 호프만 박사도 이런 인지적 개입이 불안을 유지하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불안의 원인이자 해결책입니다. 뇌에 편향된 검색 엔진을 리셋하는 것. 그런데 우린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까요? 아까 그 카톡 모임 초대 앞에서 망설이는 순간,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그 고통을 끊어내는 열쇠예요. 두 번째 불안의 원인은 반복적 부정적 생각입니다. 반추는 과거 사건을 반복해서 곱씹는 것, 예상 불안은 미래의 일을 계속 걱정하고 예측하는 건데요. 이 둘 모두 부정적 생각을 반복하는데 멈추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내일 모임 어떡하지 하면서 미래로 시간여행하며 이미 고통받고 상황이 끝난 후에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과거로 시간여행하며 또 고통받죠. 단 한 개의 사건에 우리는 3번을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여행 과정에서 수만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자신을 고문하죠. 특히 일이 끝난 후 생각을 곱씹는 사후 반추가 문제인데요. 메카와 그리샴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런 사후 반추가 불안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키우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며 상황을 안 좋게 해석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이 일어난 후 계속 생각을 곱씹는 행동은 과거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싹 지워버리고 불안했던 감정과 왜곡된 기억에만 집중해 가장 부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즐거웠던 순간조차 실패로 둔갑시키는 이 위험한 습관, 불안이란 놈에게 주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계속해서 먹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라고 부추기는 셈입니다. 스테파지 후프만 박사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이 사후 반추는 불안과 회피 행동이 지속되게 만드는 유지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 속에서 상상과 현실을 처리하는 신경 활동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 상상이 강한 감정과 연결될 때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미래의 불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미 그 위협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몸이 달달 떨렸던 경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거절당할 것을 상상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 고통을 진짜처럼 느낀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뇌에게 성공을 미리 경험시키는 겁니다. 다음번 상황이 오기 전에 불안이 밀려올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모임이 끝났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떨렸지만 몇 마디는 했고 은지가 웃으며 반응해줬어. 집으로 가는 길 어깨가 한결 가벼워. 디테일하게 그 순간의 안도감까지 느껴보는 거죠. 바로 긍정적 예상 리허설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 승리 장면을 그리는 멘탈 리허설 또는 심상 훈련에서 착안한 건데로 우리 뇌가 이 긍정적인 경험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점차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마음챙김 기반 훈련이 예기 불안과 사후 반출을 현저히 줄인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생각과 나를 분리하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또 무한재생될 때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지로 누르를 하지 마세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내 뇌가 또 걱정 시나리오를 재생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주세요. 핵심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이미 폭포 아래로 떨어진 나뭇잎 찾을 수 없다고 왜 그걸 굳이 목숨 걸고 다시 찾으려 하느냐, 목숨 걸 만큼 소중한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을 야기하는 인지적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인 회피 행동과 더불어 안전 행동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는 건 회피 행동, 그리고 상황 속에서 보호 전략을 쓰는 걸 안전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행동이 모두 불안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 행동이란 녀석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색함 피하려고 눈을 피하시는 분, 할 말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문만 하시는 분. 나름의 안전한 전략 같고 현명해 보이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나를 지켜주는 행동이 아닌 가짜 방패입니다.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주범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심리학 용어로 안전행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불안을 예방하거나 불안한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전 불안에 시달리시는 분들, 시선을 바닥에 두고 말하거나 미리 외운 문장만 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결국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 못해, 나는 외우지 않으면 말 못해라는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사회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마주치지 않기, 짧게 대답만 하기. 이건 안전행동일 것 같지만 결국 사회적 자신감이 더 떨어지게 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치명적인 건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눈을 피하고 단답형으로 답하고 휴대폰만 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관심이 없나? 무례하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죠. 결국 관계는 깨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 불안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가짜 방패 내려놓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딱 하나의 안전행동을 내려놓는 실험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대화 중 5초간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보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딱 한 번 다른 의견 내보기, 혹은 대화 중 휴대폰을 보지 않기 같은 거요. 이 실험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선물할 겁니다. 내 의견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네? 와 같은 새롭고도 강력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불안은 점차 힘을 잃고 당신의 진짜 자신감이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불안을 이해해주는 진짜 내 편과 함께 해보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전문가든 누구든 좋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원인, 부정적 자기인식과 확증 편향. 해결책은 뇌에 편향된 검색 엔진 재설정하기. 뇌 속의 검색어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새 키워드로 교체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두 번째 원인, 반복적 부정적 사고. 해결책은 긍정적 예상을 리허설. 순조로운 장면을 미리 상상하고 마음챙김으로 생각과 나를 분리해 고통의 무한 재생을 멈추세요. 세 번째 원인, 안전행동. 해결책은 가짜 방패 내려놓기 실험. 그동안 해오던 가장 작은 안전행동 하나를 멈춰 괜찮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쌓으세요. 불안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불안을 잘 길들여보죠. 이번 생은 불안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눈 감는 날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헤쳐나가 보죠.